주로 보면 의리가 있는 팀들도 있고 의리고 나버리고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막 다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게 좀 웃깁니다. 제가 좀 그림도 좀 정신없는 걸로 갖다 놨습니다. 서로 멱살을 자꾸 막 들이댑니다. 으아, 나부터 살고 보자. 왜 나냐? 허위사실을 제보했던 최초 제보자 울산 경제부시장, 이 사람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든 선거 부정사건, 관건 선거 개입 사건에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 자기 혼자 죽으면 이게 유죄 판결 받으면 최소 10년짜리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나이도 좀 돼 보이는데 상당히 늙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 혼자 하면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아예 만밀히 불을 뿜으면 죄가 좀 가벼워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확 불자! 이래 만드는 거 아닌가. 보통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장세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다 뒤집어쓰고 들어가 봅니다. 그냥. 그러고 살고 나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했잖아. 네가 시켰잖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주범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수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을 붙습니다. 어디다 대놓고 KBS에다 대놓고 막 불을 붙습니다. 이거 대책이 안 씁니다. 허위사실을 최초 제보했다고 지목된 또 폭로된 울산경제부시장 송병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요구했다. 그래서 그거 팔로우업 해줬다. 이래 되면은 자 주범 비슷한 입장에서 하수인이 됐죠.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아닙니까? 하수인이 돼버리면 제가 확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물귀신처럼 막 상대방의 모가지를 잡고 늘어지 버리면 지는 살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막 지금 사진처럼 막 건드려 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드디어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허위사실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그 밑에 제가 뭐라고 해놨던가요? 청와대의 거짓말, 별동대의 고래꼬리 해가 고래꼬리를 다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고래꼬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댓글이 재밌는 게 붙었습니다. 노루꼬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래꼬리는 잘 보인다. 이래놨습니다. 하필 고래고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꼬리가 한꺼번에 확 드러나 버린 거 아닌가. 고래꼬리는 잘 보여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허위사실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KBS에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설명한 내용과 오늘 청와대 고민정이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정말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도 다 짤 겁니까? 자, 고민정이는 이 송병기라는 사람은 관두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캠핑장에 고래가 삽니까? 그래서 제가 울산 고래를 한 마리 방긋방긋 웃고 있는 고래를 한 마리 갖다 놨습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적어놨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알려준 사람하고 하수인으로 탁 떨어지니까 짧으면 1년 또는 협조 잘하면 꽁지만 살짝 담갔다가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는 정부 부처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모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제보자가 먼저 제보를 했고 무슨 소설을 써도 그럴싸하게 써야지 캠핑장이 뭡니까? 모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로 다시 제보를 해와서 접수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완전히 엉뚱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고민정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참 고민정 옛날에 참 이쁜 아나운서였는데 이렇게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정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에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 알려줬다고 했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 그럴까요? 그는 또 여론조사 목적으로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늘 연락이 왔다. 이거 어딜까요? 이 역시 송 부시장이 청와대 모 행정관에게 SNS로 정보를 보내고 나발이 어쩌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문구를 적당히 다듬기만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완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든 간에 일단 누군가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가게 만들고 청와대가 이를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 하명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공직자인 제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스무고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송 부시장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알쏭달쏭하게 고민정 대변인 이름 참 하여튼 고민스럽겠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제보를 받은 부처 출신의 민정비서관실의 모 행정관이라고만 밝혔던 청와대 직원은 정부 내 영향력이 있는 부처 출신인 문 모 행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치고 문 치고 하면 누군지 나오겠죠. 저도 이름은 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모 행정관이 처음에 제보를 문서로 만들었던 일 등을 떠올리지 못하다가 며칠 전 기억이 나서 알려왔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런 어린애 장난치는 듯한 말장난을 청와대가 합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잘 기억이 안 나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꿈에 선몽을 했습니까? 밤에 별몽을 했습니까? 이런 참 그러면서도 모 행정관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 직후부터 민정비서관실 내 부처 출신 행정관으로서 그 같은 문서를 생산했을 인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고 문 모 행정관이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들통날 정보를 굳이 숨긴 것에는 특정한 이유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는 줄줄이 사탁으로 엮여 나올 겁니다. 이럴 때 검찰은 엮여 나오는 대로 하나씩 주워 담으면 됩니다. 아마 좀 있으면 영장 청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누구 구속, 누구누구 구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정은이 일단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발을 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수사해봐야 알죠. 조사해보면 발을 뺐는지 담갔는지 부사졌는지 접질렀는지 기부수를 하고 있는지 붕대만 감았는지 다 나오게 돼 있겠죠. 특히 지금 검찰청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점점 더 점입가경 재미있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이 창피하고 망신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